훈육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기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행동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일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회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코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와 교사의 주된 역할이 바로 자신이 속한 문화의 사회의 행동 코드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기, 공손하게 대답하기, 거짓말 안 하기와 같은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밀기, 고자질하기, 길에서 침 뱉기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훈육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를 통해 사회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훈육을 통해 배운 교훈들은 가치, 문화,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기술, 의사결정, 그리고 자기조절처럼 사회적 유능성의 모든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지는 가정, 기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공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사회적 기대에 잘 부응하면 부응할수록 미래의 성공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태어나면서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인이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앞서서도 꾸준히 말했던 도덕적 내면화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와 같은 내면화된 조절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이 바른 가치를 갖고 올바른 규칙을 제시하고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고 따뜻하게 지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성인에게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직접적인 지도입니다. 직접적인 지도는 아직 아이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훈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육법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지도를 하는 부모나 교사는 신체 그리고 언어적 통제를 사용해서 아이의 행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성인들은 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또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개입을 하죠. 예를 들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를 말리고 떼어놓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올려두거나 혹은 가지면 안 되는 물건을 뺏고 복잡한 찾기를 가로질러 뛰어나가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땐 딱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이런 신체적인 개입을 통해서 지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없이 행동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러한 신체적 개입에는 되게 간단한 언어적 명령, 안 돼, 주세요, 기다려, 이런 간단한 언어적 명령과 함께 일어날 때가 많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나 교사는 이러한 물리적인 개입보다는 언어적인 지시나 경고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적인 지도 방법은 아이에게 무엇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그리고 이 행동 말고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언어적인 지도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아이가 고양이 꼬리를 막 당겨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고양이 꼬리를 당기면 고양이가 다칠 수 있단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또 아이에게 기대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언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렴, 이렇게 대한 행동 알려주는 거고요.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언어적인 지도도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계속 타고 싶다면 조금만 더 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네는 5분만 더 탈 수 있어. 아이가 코를 그냥 그 옷소매로 쑥 하면은 지저분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매로 닦지 말고 휴지로 닦아라 라고 분명하게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정리정돈을 할 때 빨리 치워, 이것보다, 그럼 아이들은 사실은 치울 게 많으면 우왕좌왕하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큰 접시는 이쪽에, 작은 접시는 저쪽에 쌓으면 되겠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데요. 아이가 너무 큰 숟가락을 가지고 다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조심해 먹어, 이게 아니라 그 숟가락은 너무 크구나,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아이가 올바른 대안 방향을 바꿔주는 것들이 언어적인 직접적 지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요. 친구를 때려가지고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친구가 울잖아, 왜 때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수를 때려서 지수가 지금 우는 거야. 그래서 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너의 긍정적인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게 되면은 이후에 더 그런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령 아이가 정리정돈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착하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가 정리하는 거 도와주어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또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친구야 안녕 그랬는데 얘가 그냥 다른 데로 쑥 가버려요. 아이는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에게 지수가 너한테 인사했는데 네가 지수 쳐다보지 않으면 지수는 아마 너가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도를 했다면 또 다른 강력한 훈육 방법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성인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 양식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도와준다거나 빌려온 책을 제 시간 내에 반납하는 거, 저녁 시간에 달콤한 어떤 군것질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아이에게 저런 행동이 바람직하구나, 이런 거를 다 알려주는 거죠. 이처럼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건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을 모방은 하지만요, 모방을 더 잘하게 하려면 아이에게 되게 인상 깊게 그 행동이 지각되었을 때 가장 잘 모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특정 행동을 가리키고 싶다면 아주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와! 라는 생각이 들게 인식할 수 있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동물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싶다면 그러니까 모델링, 행동 시범을 보이면서 언어적으로도 흥미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술해 주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병아리를 작고 연약한 병아지를 너무 막 힘을 줘서 부덕부덕해 잡아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작은 동물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가리키고 싶다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언어적인 설명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잘 봐. 병아리는 정말 작아서 잡을 때 힘을 많이 주면 병아리가 아프거나 다칠 수 있어. 지금 내가 병아리 부드럽게 들고 있는 거 보이지? 내 손가락이 어떻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렴. 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순히 부드럽게 잡아야 돼 혹은 말없이 보여주기만 하면은 아이는 나중에 그의 행동을 모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서 설명한 직접적인 지도는
모델링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요. 모델링 역시 직접적인 지도와 함께 제시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모델링은 단순히 뭐 옳고 그른 행동이나 뭐 이런 것만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친사회성. 그러니까 누구를 돕거나 뭐 보살피는 행동을 말하죠. 친사회성이나 욕구 지연을 가리킬 때도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혹을 참고 있거나 자신의 어떤 만족을 지연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그러한 본받을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언어적 묘사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잘 못 참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옆에 같은 모둠의 영희가 지금 딱풀이 필요한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영희도 딱풀이 필요하지만 너가 다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좋은 행동을 아이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결국은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